네, 자, 드디어 이제 겨울방학 첫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해볼 텐데요. 2학년 때 이제 내신으로 확률과 통계를 해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확률과 통계는, 미적분이나 이런 기하 과목 대비, 기억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개념서 가지고 수업을 시작할 텐데, 전에 들었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네, 다시 한번 수능 관점에서 핵심을 잘 정리해 줄 테니, 네, 잘 듣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특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자기 풀이가 틀리면 틀렸다는 걸 보통 학생들이 잘 인지를 하는데, 확률과 통계는 선생님 풀이 말고 내 풀이는 왜 틀리지? 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풀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줄 테니, 네, 질문도 많이 하고 내 풀이도 나한테 자주 보여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첫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네, 내가 이제 이론 노트의 왼쪽 상단에다가 제일 중요한 말을 이미 적어놨잖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바라보는 첫 시작, 출제, 3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 이제 볼 때는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출제 3원칙이라고 하는 게, 자,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 네, 하나씩 세보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얘를 다 세본다.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뭐죠? 빠짐없이 세는 겁니다. 세기는 세는데, 네, 하나씩, 네, 세는데, 빠짐없이 세는 게 원칙이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는 세기는 세는데, 중복되지 않게 센다.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쓰면 처음에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7, 28, 29, 30번 같은 선택 영역의, 네, 마지막 네 세네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상황 나누기입니다. 상황 나누기를 잘 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조금 효율적으로 좀 줄어들고요. 생각보다 상황 나누기를 잘 못하면 친구는 6번이면 끝나는데 자기는 12번씩,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합의 법칙, 상황 나누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빠짐없이 센다, 중복되지 않게 센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첫 시작으로 원순열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할 텐데요. 원순열에서 분모의 n으로 나누는 이유, 네, 똑같은 거를 세지 말라는 거죠. 중복되지 않게. 역시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할 때, 뭐 a 팩토리얼, b 팩토리얼, c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할 때 그 분모에 나누는 이유도 역시 중복되지 않게 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답을 냈는데 내 답은 24인데 실제 답은 48이야. 그러면 뭔가 덜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애매하게 뭐 답이 64인데 나는 47이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뭐 64인데 나는 30이야. 이렇게 배수 관계로 차이가 나면 그러면 뭔가를 갖다가 빠뜨리고 센 거니까 네, 추가로 반드시 해설 보지 말고 자기가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일 확률과 통계를 갖다 시작하는 첫 번째 중요한 마인드가 뭐라고요? 하나씩 세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로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경우의 수 같은 거 배우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빨리 공식을 배워. 원래는 자기가 하나씩 이걸 세보면서 조금 이렇게 막 60까지, 40까지, 30까지 막 무식하게 막 좀 세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빨리 NPR을 배우고 너무 빨리 NCR, 그 다음에 N팩토리얼 이런 공식 같은 걸 배우다 보니 자기가 하나씩 세는 거에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아. 알겠죠? 너무 공식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그 공식이 막혔을 때 얘네들은 그 문제를 틀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도구고 공식 모르면 맞히긴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맞히긴 해야 되니까 네, 하나씩 다 세본다라고 하는 게 기본 마인드로 장착이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하나씩 세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네. 실제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처음에 배울 때는 되게 쉬운 것처럼 배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쉬운 것처럼 배우는데 실제로 약간 어려운 문제 27, 28, 29, 30번 얘네들을 갖다 풀 때 보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잘 못 쓰는 걸 빈번히 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가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처음에 배울 때 아주 간단하게 뭘 가지고 이제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A 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B 도시가 있고 여기 C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D 도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 도시로 가는 경로는 두 가지야. 그리고 A에서 C 도시로 가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이 경로는 역시 두 가지고 B에서 D로 가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경로는 얘는 다시 세 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이 경우에 뭐 배우는 아이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냥 간단하게 보통 이러고 말잖아요. A에서 D로 가는 경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거나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이 두 가지잖아. 애들한테 맞지?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A에서 D로 가는 경로는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야. 그 다음에 A에서 C, D로 가는 경로는 3 곱하기 3이니까 얘는 9가지야. 네 가지, 9가지. 둘이 더하면 13가지가 답이야.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 봤을 때 학생도 맞거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아니야.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본질은 이게 아닌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일단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A에서 D로 가는 경로를 나는 상황을 두 가지로 쪼갤 거야. 알겠지? 왜 쪼개냐면 A, B, D로 가는 경로와 A, C, D로 가는 경로가 경우의 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쪼개는 이유는 이 위쪽으로 가는 경로와 아래쪽으로 가는 경로가 경우의 수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요. 여기에서 얘네를 곱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위쪽으로 가도 그 후로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가도 그 후로 경로가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경우의 수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의 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하나만 센 거야. 이거 하나만 세봤더니 두 가지야. 그래서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2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2는 대표 상황을 아무거나 하나 세본 거야. 여기서는 내가 빨간색으로 위에 거 셌죠. 네, 대표 상황을 아무거나 하나 세본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2는 그 상황이 몇 번 반복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대표 상황의 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2라고 하는 건 그게 두 번 반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래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래쪽도 얘는 이 경로로 가도 그 뒤로 세 번이에요.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이 경로로 가도 그 뒤로 하나, 둘, 세 번이잖아. 그 다음에 역시 이 경로로 가도 그 뒤로 하나, 둘, 세 번이잖아. 똑같은 경우의 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똑같은 경우의 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하나만 세면 되죠. 하나만 세고 이게 몇 번 반복되고 있는지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3 곱하기 3이 아니고 이 앞에 3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똑같은 경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얘 하나만 세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가 일단 대표 상황이 하나가 세 가지가 일단 나왔어. 그리고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된다고 예상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틀렸으면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틀리냐면 내가 대표 상황을 하나를 세봤단 말이야. 하나를 세봤는데 그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 거야. 알겠지?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세 번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표 상황의 가지수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얘도 역시 3 곱하기 3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 앞에 3은 대표 상황을 일단 하나 세본 거고 이 뒤에 3은 뭐라고요? 네, 그 대표 상황이 3번 반복되는 거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뻔한 내용 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론 노트에 내가 적어놨지만 다시 한번 이 합의 법칙의 핵심은 뭐라고요? 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얘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 네, 그럼 상황을 나누셔야죠. 그래서 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는 얘는 상황을 다 나누셔야 돼요. 자, 얘는 하나씩 다 상황을 나누게 해서 그 상황 하나하나를 다 세셔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을 4개 나눌지 6개 나눌지 12개 나눌지 이것도 약간의 실력 차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친구는 4개로 나누고 있는데 나는 12개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하나씩 어쨌든 다 세셔야죠. 그래서 일단 맞히기는 했어야 돼. 자기 풀이가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네,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상황 나누기를 한다. 28번, 29번, 30번 작년 수능에 작년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치? 자, 지난달 수능에서 확통 28번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네, 상황 나누기를 조금 많이 했어서 네, 했어야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냥 밀어붙이면 네, 생각보다는 답이 깔끔하게 잘 나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상황 나누기를 겁내지 말고 하나씩 다 해보는 게 네, 확률과 통계에서 기본 마인드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지? 자, 만약에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은 얘는 대표 상황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찾아. 물론 이 대표 상황을 잘 찾는 것도 물론 실력이지. 알겠지? 그러나 대표 상황을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이게 쉬울 것 같아. 그럼 대표 상황을 하나 찾아서 그걸 세.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게 몇 번 반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확률과 통계는 내가 얘기한 너 여기까지가 네, 전체 커다란 개념에 난 뭐 한 반은 되는 것 같은데 반 넘는 것 같아.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3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우리 첫 파트 여러 가지 순열, 원순열부터 이제 간단하게 핵심을 네,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우고 시작할게요. 네, 자, 그러면 원순열을 해보자. 일단 원순열을 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했던 몇몇 개 기초적인 내용 잠깐만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NPR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CR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팩토리얼. 이 3가지를 갖다가 이제 얘기할 건데, 물론 NPR하고 NCR하고 N팩토리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센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3개를 이용하면, 네, 하나씩 세는 것 또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네, 쓰는 것보다는 낫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자, 그래서 일단 NPR하고 NCR을 갖다 이제 앞으로 빈번히 쓸 텐데,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NPR이라고 하는 건 뭐죠? NPR이라고 하는 얘는 네, 제일 중요한 서로 다른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네, 알개를 뽑는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 네, 알개를 나열하는 거죠. 네, 얘가 네, NPR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당연히 NPR이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이 서로 다를 때만 쓴다. 왜 그러냐면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서로 같을 때 쓰거든요. 자,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NPR은 그 대상이 서로 다를 때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그 알개를 나열하는 거다.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텐데 자, 여기에서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라고 했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네,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 얘는 NCR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몇 개를 뽑았죠? 알개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 알개를 나열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R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NPR이라고 하는 건 얘는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그 알개를 나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NCR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얘는 NCR 공식이 얘는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얘는 n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지? 네, 얘네 둘이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n-r 팩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얘가 npr이다. 자, 그래서 일단 npr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npr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5p3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얘를 단순하게 3팩분의 543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기억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공식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증명 문제에서 가나다 채워넣기나 네, 작년 수능의 6구 수능부터 자꾸 공통 영역의 20번 자리에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가 가하고 나하고 다를 이렇게 구멍 내놓고 하나씩 채우라고 했는데 이런 거 공식 같은 게 그 자리에 네, 뭐 물론 이제 확통 문제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공식을 모르는 채로 얘만 가지고 MPR을 계속 쓸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한 많은 걸 외우라는 건 아니잖아. 알겠지?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다. 자, 그러면 NCR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제 NCR 공식은 이만큼이다. 그지? 자, 그래서 n-r팩분의 n 팩토리얼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NCR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다시 이 NCR은 뭐다? 서로 다른, 네, 사실은 여기까지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것까지가 NCR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NPR도 NCR도 서로 다른 대상일 때 쓰는 거다. 알겠죠? 같은 물건에 대해서 쓰지는 않는다. 알겠죠? 같은 물건일 때는 중복조합만 쓰는 거고요. 그리고 NPR하고 NCR 공식을 외우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알겠죠? NCR 공식이 뭐냐고 물어본다 내가 반드시. 네, NCR 공식 n-r팩분의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PR 공식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당연히 이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n 팩토리얼은 너무나 당연하게 n부터 n-1, n-2까지 해서 쭉쭉쭉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1, n-2 이렇게 줄어들어서 네, 3, 2, 1 이렇게 줄어드는 게 n 팩토리얼. 얘를 갖다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n 팩토리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약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 n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돼 있어. n-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n-2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뭐죠? n-2부터 네, 줄어들어서 얘는 3, 2, 1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n 팩토리얼은 n-1, n-2 이렇게 줄어들어서 얘가 줄어들어서 3, 2,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n-2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는 다 공통이니까 다 지워지고 뭐만 남는다? 얘만 남는 거잖아요. n-1, n 얘만 남는 거니까 얘하고 얘는 약분하면 이렇다라고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n-1 팩토리얼과 n 플러스 1 팩토리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네,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n 플러스 1, n-1, n-2 이렇게 줄어들어서 3, 2, 1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은 n-1, n-2 여기서부터 줄어들어서 3, 2, 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n-1부터 다 줄어들어서 지워지는 거고요. 얘네들은 남는 게 뭐라고요? n하고 n 플러스 1 얘네만 남았다. 이렇게 팩토리얼은 약분만 네, 순조롭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너무나 쉽잖아. 이런 건 너무나 쉬우니까 이제 약분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더 해보자. 자, 내가 밑에다 쓸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r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자, 얘는 n-r부터 이제 물론 n보다는 n-r 얘가 더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자. n-r 팩 쟤는 n-r, n-r, 마이너스 1, n-r, 마이너스 2 이렇게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 중간에 r에서 끝나고 r-1, 네, r-2 이렇게 끝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에
3, 2, 1 이렇게 끝난다. 라고 하면 자, 저 R 팩토리얼은 R-1, 네, 땡땡땡 3, 2, 1 이렇게 끝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R 이후로는 다 공통이라서 다 지워지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고 나면 뭐가 남죠? n-r, n-r-1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r 플러스 1에서 끝난다. 자, 이렇게 여튼 방금 얘기했듯이 팩토리얼에 대해서는 약분 정도는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알겠죠? 네. 그리고 NPR, NCR은 서로 다른 대상일 때만 쓴다. 자, 그 다음에 NPR하고 NCR을 계산은 뭐 다 할 줄 알겠지만 네, 당연히 공식 n-r팩분의 n팩토리얼 이게 NPR이고요. 그 다음에 n-r팩분의 n팩토리얼 얘가 NCR이다 라고 하는 걸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원순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순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 네, 자, 원순열은,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가 있는데, 1, 2, 3, 4. 자, 얘를 그냥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만약에 이제 1번, 그냥 나열을 해. 얘를 그냥 나열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네, 당연히 1, 2, 3, 4가 그냥 나열한다고 하면, 4자리가 나오겠죠. 그럼 1000의 자리에는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100의 자리에는 나머지 세 숫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엔 둘 중에 하나, 1의 자리는 나머지 하나.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얘가 4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얘를 갖다가 만약에 원탁에 나열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회전하면 같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를 나열했을 때 4팩토리얼 24개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24개 중에 우리는 어떤 4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1, 2, 3, 4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탁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원탁이 4개가 있다고 할 때 여기에다가 1, 2, 3, 4 이렇게 4수를 갖다 같은 간격으로 나열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숫자 배열을 이렇게 옆으로 한 칸씩 돌렸다고 합시다. 자, 1, 2, 3, 4 이렇게 됐습니다. 1이 여기로, 2가 여기로, 3이 여기로 이렇게 한 칸씩 왼쪽으로, 네, 오른쪽인가요? 네, 이쪽으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역시 1이 이 자리로, 2가 이 자리로, 3이 이 자리로, 4가 이 자리로 갔다고 생각하고 1, 2, 3, 4 이렇게 갔다고 보고 역시 1, 2, 3, 4 이렇게 갔다고 본다. 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1234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얘는 1234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4123이니까 4123 이렇게 됩니다. 얘는 341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341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냥 네 자릿수라고 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다른 숫자입니다. 얘는 얘하고 얘도 전부 다 다른 숫자고요. 얘하고 얘도 전부 다 다른 숫자예요. 그러나 원순열에서는 네, 1, 2, 3, 4나 아니면 4, 1, 2, 3이나 같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알겠지? 네, 이 숫자를 돌리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방향만 바뀔 뿐이지 근본적으로 숫자의 배열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 얘하고 얘도 역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도 역시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원순열 1, 2, 3, 4를 원탁에 나열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나열하면 네, 4팩토리얼이 나와. 그냥 나열하면 4팩토리얼이 나오는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이거 4개가 원순열에서는 다 똑같으니까요. 하나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4개를 하나로 봐야 돼. 4개를 하나로 보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든다. 자, 그래서 4팩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답은 3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장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4개가 아니고 만약에 n개 숫자를 원탁에 나열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네, 그냥 나열하면 n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팩토리얼을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회전해서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n개의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네, 약분하면 n-1팩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애들은 이걸 자꾸 n-1팩, 물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n분의 n팩토리얼은 n-1팩토리얼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기는 했지만 얘 필요 없어. 내가 싫어해.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원순열은 그냥 항상 n분의 n팩토리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그냥 나열하면 내가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나열하면 4팩토리얼인데 회전했더니 네 가지가 같아서 하나가 돼요. 자,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가지가 같아서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네 개를 하나로 세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네 가지가 같아서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4분의 4팩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만약에 n개를 그냥 나열했어? 그럼 뭐라고요? 네, n개를 그냥 나열했다면 원순열이 아니고 일자로 그냥 n개를 그냥 나열하면 n팩토리얼이었을 텐데 n개를 원탁에다가 나열하면 이 n개가 똑같은 게 n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n가지가 같아서 n분의 1로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얘를 내가 하나만 더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네, 1, 2, 3, 4, 5, 6이 있는데, 이 1, 2, 3, 4, 5, 6을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이 자리에 하나. 자, 여기에다가, 네, 1, 2, 3, 4, 5, 6을 나열하려고 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1, 2, 3, 4, 5, 6을 그냥 일자로 나열을 했다면 아마 6팩토리얼 나왔을 텐데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순열 공식에서 분자 부분이 6팩토리얼인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저기 네, 이렇게 6개 자리가 있는데 나는 직접 1, 2, 3, 4, 5, 6을 저기에다 써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돌려볼게요. 물론 1, 2, 3, 4, 5, 6 중에서 나는 1, 2, 3, 4, 5, 6으로 할 텐데 2, 4, 5, 6, 1, 3 이런 식으로 숫자는 너희들이 아무거나 해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이 6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개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다 1, 2, 3, 4, 5, 6을 쓸 때, 자, 1, 2, 3, 4, 5, 6,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얘네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갑니다. 그럼 1이 이 자리로 가겠죠. 1, 2, 3, 4, 5, 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역시 1, 2, 3, 4, 5, 6 이렇게 될 거고요. 역시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자, 1, 2, 3, 4, 5, 6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 한 칸씩 더 가면 얘니까 네,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 2, 3, 4, 5, 6에 대해서 이제 쭉 써봤더니 이렇게 6가지가 나왔는데 실제로 자리 구성을 잠깐 생각해 보면 긴 변을 기준으로 긴 변의 네, 오른쪽, 네, 긴 변의 오른쪽에 1이 써 있는 경우는 사실상 여기에서 긴 변의 오른쪽에 1이 써 있는 얘하고 얘는 숫자 구성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맞죠? 긴 변의 오른쪽에 1이 써 있고요. 왼쪽에는 6이 써 있고요. 그 맞은편, 1의 맞은편엔 3이 써 있고 3의 옆에 4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1의 왼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의 오른쪽에는 2가 써 있고 1의 오른쪽에는 2가 써 있는 얘네 둘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갖다 확인할 수 있냐면요. 얘네 둘이 같구나. 얘네 둘이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자, 다시 똑같은 걸 좀 찾아볼까요? 짧은 변에 1이 있는 경우. 짧은 변에 1이 있는 경우 어디 있을까?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변에 1이 있고 오른쪽에 2가 있고 왼쪽에 6이 있는 얘가 짧은 변에 1이 있고 오른쪽에 2가 있고 6이 있는 얘네 둘이 같죠. 맞지? 자, 얘네 둘이 역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우리는 하나로 세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따라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경우에, 그냥 나열하면 6팩토리얼인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 똑같은 경우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를 하나로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원순열의 본질이야. 무슨 얘기라고? 그냥 나열하면 n팩토리얼인데 똑같은 몇 개가 있어서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다. 알겠죠? 이걸 그냥 단순하게 n분의 n팩이니까 n-1팩에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알겠지? 분모의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다. 이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비슷하게 다시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는데 1, 2, 3, 4가 있어. 자, 1, 2, 3, 4가 있는데 이 1, 2, 3, 4를 여기에다 써보려고요.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네,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역시 4번 돌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네, 쓴다고 해보자. 자, 얘네는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이제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갑니다.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갑니다. 1, 2, 3, 4 이렇게 갈 거고요. 역시 1, 2, 3, 4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은 사실은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나열하면 4팩토리얼이면서 네,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드는 게 없어. 그냥 다 똑같은 하나씩 세야 되니까 얘는 4팩토리얼이 답이야. 맞죠?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을 한 바퀴 다 돌려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빗변 구성만 봐도 다 다르잖아. 3, 4, 2, 3, 1, 2, 4, 1 똑같은 구성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원순열의 변형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순열이 아닌 거야. 알겠지? 네. 이런 속임수 문제도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하나씩 다 돌려보시면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틀리면 내가 그림을 다 그려보라고 시켜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간단한 문제를 갖다 다시 한번 풀어보자. 자,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간단한 다른 예를 하나 보자.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4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마주 봅니다. 자, 부모 마주 보고, 네. 플러스 아이는 4명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를 갖다 이제 부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간단한 경우인데, 일단 조건이 이제 6명이 동시에 앉는 건 아니잖아요. 6명이 만약에 동시에 앉았다면 우리는 그냥 나열하면 6팩토리얼, 회전에서 똑같은 경우가 6가지가 생기니까 6분의 6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부모가 마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가적인 조건이 있으니 당연히 얘를 먼저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단계 부모 마주보기. 자, 그러면 이 부모가 일단 마주 봐야 되는데 이 부모가 마주보는 경우는 물론 쓰면 이렇게 되겠죠. 네, 얘는 아빠 그 다음에 네 엄마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순열을 배웠으니까 얘네 둘은 같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얘를 갖다가 써보면 엄마 아빠가 그냥 나열을 하면 이 팩토리얼이 나왔겠지만 얘를 원순열로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나 아빠, 엄마나 똑같으니까 두 개를 하나로 봐야 되고 두 개를 하나로 봐야 되니까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2 팩토리얼 사실상 원순열에서는 한 가지다. 엄마, 아빠나 아빠, 엄마는 똑같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아이, 네, 끼워 넣기. 네, 자,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똑같으니 자, 이 자리 여기에다가
이 네 자리에다가 아이들 4명을 놓는 거고요. 이 아이들 4명은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죠. 알겠지? 예를 들어서 아이 4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자리로 가고 이 아이가 이 자리로 가면 서로 양옆에 엄마 아빠 위치가 바뀌잖아요.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네들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고 그냥 4팩토리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얘가 엄마 아빠를 나열하는 경우가 한 가지고 아이를 나열하는 경우가 4팩토리얼이기 때문에 답은 2분의 2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간단한 문제에서 자, 원순열은 크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등장하는 인물이 다 같이 앉는 거야. 알겠죠? 등장하는 사람이든 숫자든 어떤 대상이든 간에 걔네가 한꺼번에 다 원순열로 원탁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나열하면 n팩토리얼인데 n가지가 같으니 n분의 1로 줄어들어 n분의 n팩 이거 쓰시면 돼요. 자, 그러나 등장하는 인물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알겠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일단 첫 번째 그룹이 먼저 앉고 두 번째 그룹이 나중에 앉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첫 번째 그룹은 원순열이 맞는데 알겠죠? 이 첫 번째 그룹은 원순열이 맞단 말이야. 그러나 이 아이를 갖다 끼워 넣는 이 단순한 이 행동을 지금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원순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알겠지? 얘네들은 원순열이 아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하게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남녀 교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녀 교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 지운다. 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자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4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교대로 원탁에 앉았으면 좋겠어. 자, 이런 경우에 첫 번째로 일단 남자 4명을 원탁에 먼저 앉혀볼게요. 자, 그러면 이 남자 4명을 원탁에다 앉혀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원탁이 있어. 네, 이 원탁에 남자 4명을 먼저 앉혀봅니다. 이렇게 남자 4명을 앉혀요. 자, 그러면 이 남자 4명은 이렇게 되겠지. 그냥 일자로 나열을 했다면 4팩토리얼이 나왔을 텐데. 자, 그런데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원순열로 돌리면 똑같은 경우가 4번 나오겠죠. 그러니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남자 4명을 제일 처음에 앉힐 때 원순열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원순열이야. 자, 그러나 2번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여자가 교대로 앉아야 되니까 여자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죠. 자, 여자를 끼워 넣기. 얘네들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다시피 여자를 갖다가 여자,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4명을 앉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남녀가 교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자 4명을 갖다가 앉혔을 때 얘네들은 그냥 나열하면 4팩토리얼이 맞고 회전했을 때 달라진 같아지는 이런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자 1번이 여기로 가고 여자 2번이 여기, 여자 3번이 여기, 여자 4번이 여기 이렇게 한 칸씩 자리를 옮겼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좌우에 남자가 달라지잖아요. 알겠지? 남녀가 쌍으로 전체가 8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지? 왜? 우리는 지금 남자 4명 따로, 여자 4명 따로 하는 거지. 남녀가 8명이 한꺼번에 앉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 이 여자 4명은 4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원순열이 아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원순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원순열의 가장 근본적인 교과서 개념은 그냥 나열하면 n팩토리얼인데 회전하면 n분의 1로 줄어드니 공식은 n분의 n팩토리얼이다. 이걸 약분해서 멍청하게 n-1팩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n-1팩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반드시 n분의 n팩토리얼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간단하게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조건이 붙겠지만 원순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다 같지 않는 경우, 그럴 땐 n분의 n 팩토리얼. 등장하는 인물이 두 그룹으로 차례차례 앉을 때, 그때는 첫 번째 그룹만 원순열이고 두 번째 그룹은 원순열이 아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하면서 이제 교재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우고 교재로 갑니다. 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여자 3명이 있고 남자 5명이 있는데, 자, 다시 이 중에서 1번, 이 중에서 여자끼리는 전부 다 이웃해서 앉는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모두 이웃한데, 여자가 모두 이웃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묶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여자를 3명을 전부 다 묶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 3명을 여자, 얘네를 다 묶었어. 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남자 5명이 있는 거죠. 자, 일단 우리는 이 묶음을 한 사람으로 보고 이 묶음과 남자 5명을 나열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 묶음과 남자 5명이 6명이라고 보고 그냥 나열하면 6팩토리얼인데 얘네들은 회전하면 똑같은 경우가 6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6분의 6팩토리얼, 즉 5팩토리얼로 됩니다. 자, 그런데 묶었을 때 묶음 자체에 변화가 생기죠. 자, 그래서 여자를 이웃해서 묶었을 때는 자, 다시 얘는 묶음 내부의 변화는 이 여자 3명을 어떻게 묶을지 모르니까 따라서 여자 1, 여자 2, 여자 3 얘네가 묶음 내부에서 변화를 생각해 보면 다시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감안을 하면 우리는 결국 여자를 묶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생겨서 얘가 지금 답이다. 이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여자를 갖다 여자가 이웃한다라고 하면 묶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러면 이제 2번에선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이웃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웃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이사이 끼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건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제 보통 그렇게 쓰고요. 3명 이상일 땐 보통 끼워 넣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계산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자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전체에서 2명 이웃하는 경우를 그냥 빼시면 돼요. 자, 2명 이웃 이렇게 빼면 되지만 만약에 2명이 아니고 3명 이상이야. 3명 이상인데 이 3명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끼워 넣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만약에 3명이라고 합시다. 자, 만약에 3명이라고 하면 자, 3명이 있어. 그러면 이 3명이 A, B, C 이렇게 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붙어 있고 C는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B, C는 붙어 있고 A가 떨어져 있거나 C하고 A는 붙어 있고 B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A하고 B하고 C가 다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에서 뭘 빼야 되죠? 이거 4개를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A, B, C가 이웃하는 경우도 빼야 되고 A, B는 이웃하고 C는 이웃하지 않거나 B, C는 이웃하고 A가 이웃하지 않거나 C는 이웃하고 B가 이웃하지 않거나 이거 4개를 다 빼야 되는데요.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에서 이거만 뺍니다. 그리고 왜 틀렸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전체에서 이렇게 이웃하는 걸 빼가지고 이거 4개 빼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풀어서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3명 이상일 땐 끼워 넣기 하고 물론 이제 사실은 끼워 넣기는 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항상 전체에서 끼워 넣기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물론 선생님은 적절히 섞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효율이 좋은 게 중요하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2번에서 여자 3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면 안 된대. 자,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자, 첫 번째 단계로 당연히 남자 5명 먼저 나열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론 설명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할 때는 첫 번째 그룹은 원순열이고 두 번째 그룹은 원순열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 5명을 먼저 원탁에다가 나열하면 그냥 나열하면 5팩토리얼이 되겠지만 얘는 5가지가 똑같은 경우가 생겨서 5분의 5팩토리얼, 4팩토리얼 2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자를 끼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자 끼워 넣기. 자, 여자를 끼워 넣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 5명이 있습니다. 남자,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남자 이렇게 5개가 있고 여학생은 얘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이 5개 자리 중에 어떤 3자리를 뽑아서 그 3자리에다 여자 3명을 채우면 전부 다 이웃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단계상으로 5개 자리 중에서 일단 우리는 3자리를 뽑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5개 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여자 3명을 앉히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5C3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될 텐데 우리는 이걸 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 배웠죠? 5P3이라고 한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5분의 5팩토리얼 곱하기 5P3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를 볼 때, 16번, 17번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18번 같은 경우에 중국 사람 2사람에 일본 사람 6명이 있는데 중국 사람 2사람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중국 사람 있고 중국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이렇게 3명씩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본 사람을 묶으시면 안 돼요. 알겠지? 일본 사람을 묶지 말고 사실은 이 문제는 중국 사람 2사람이 마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알겠지? 일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얘는 중국 사람 2사람이 마주보는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2번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묶어서 왜 답이 아니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별도로 따로 질문을 하면 내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네, 자, 2번입니다. 10명이 있는데 지금처럼 정오각형 모형에 10명이 앉는다고 그랬어요. 자, 원탁 문제에서 약간 변형이 된 형태다. 그죠? 자, 물론 이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10명이 그냥 일자로 앉았으면 10팩토리얼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런데 10명이 이런 모양의 정오각형에 앉았을 때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까? 이걸 나중에는 직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정오각형을 10개를 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네, 자, 다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10명을 앉힌다고 실제로 하나씩 감안을 하고 숫자를 갖다가 선생님이 하나씩 다 직접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번호 1번부터 10번이라고 하고 써보면 예를 들어서 1번이 여기 앉았어. 그리고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앉았습니다. 자, 옆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갑니다. 자, 그럼 1번이 여기 앉았어.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죠. 자, 1번이 여기 앉았어. 자,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됐죠. 자, 다시 1번이 여기 앉아.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됐고요. 1번이 여기 앉아. 자, 이렇게 3, 4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1번만 내가 다시 한번 쭉 써볼게요. 1번이 여기 앉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 칸 여기로 가면 1번이 여기 앉겠죠. 1번이 여기 앉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이 이 자리에 앉겠죠. 자, 1번이 이 자리에 앉을 거고, 그 다음에 1번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확인을 해보니, 자, 1번이 어떤 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앉는 경우, 얘는 1번이 이 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앉는 이 경우와 똑같고 그 다음에 1번이 변을 기준으로 이 경우와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2칸씩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 그림이 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숫자 구성이나 이렇게 이 방향으로 쳐다봤을 때 숫자 구성은 완전히 동일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변의 왼쪽에 앉아있는 이 5개가 다 똑같다라고 판단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5개를 하나로 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1번이 변의 왼쪽에 앉아있는 이 경우, 그 다음에 1번이 변의 왼쪽에 앉는 이 경우, 그 다음에 1번이 변의 왼쪽에 앉아있는 이 경우,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1번이 변의 요쪽에 앉아있는 이 경우,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1번이 변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 경우, 이 5가지 역시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숫자 구성을 쭉 다 써봤을 때는 10개가 나오는데 그 10개 중에서 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변에, 얘를 왼쪽이라고 할게요. 변의 왼쪽에 앉아있는 5개를 하나로 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5개도 하나로 세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그냥 나열하면 10팩토리얼이 될 텐데, 5개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5분의 1로 줄어든다. 즉,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 10개의 그림 중에서 2개만 남는 거죠. 이거 2개만 남고요. 이거 2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면 이거 2개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5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들 있죠?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들 역시 동일하게 선생님, 이거 매번 그림 그려보셔야 되나요? 그려봐야 되나요? 이렇게 나한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나열하면 몇 팩토리얼이고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상상해보니까 처음에 조금만 해보니까 몇 분의 몇으로 똑같은 그림이 몇 개 나오겠구나, 몇 분의 몇이 되겠구나라고 직관적으로, 무서운 말이죠. 직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직관적으로 잘 안 돼. 그러면 직관이 생길 때까지 계속 그려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제일 처음에 확통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확통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뭐다? 하나씩 세보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네, 자,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초록, 노랑, 빨강, 파랑 4가지 색깔이 있고, 이런 모양의 4개 영역에다가 색깔을 칠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 풀을 때 그 밑에 이제, 확인 체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부교재 프린트나 다른 문제를 풀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을 때 가운데 먼저 따로 칠하고, 테두리를 따로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풀이가 길어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4개 색깔을 4개 영역에 칠하는 거, 내가 항상 원순열에서 얘기하지만, 원순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냥 나열하면 n팩토리얼, 회전했더니 몇 가지가 똑같아서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다. 이게 포인트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4개의 색을 4개의 영역에 칠하는 거죠. 4개의 색을 4개의 영역에 칠하기. 당연히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회전시키면 똑같은 게 몇 가지가 나올까요? 자, 얘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회전하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아무거나 저 초록, 노랑, 빨강, 파랑을 1, 2, 3, 4라고 편의상 할게요.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를 갖다가 2, 1, 3, 4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2, 1, 3, 4라고 칠했는데 2, 1, 3, 4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하면 3은 이동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은 제자리고 2가 이 자리로 가고 1이 이 자리로 가고 4가 이 자리로 가죠. 자, 다시 얘네들을 한 번씩 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1이 이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2가 이 자리로 가고 4는 이 자리로 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도 3은 계속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3개가 똑같은 그림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3개를 하나로 세야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다? 3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거 2개를 합쳐서 3분의 4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라고요? 가운데 따로 칠하고 테두리 따로 칠하고 그래도 답이 나오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순열의 본질 그대로 일단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하면 4팩토리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회전하는 겁니다. 회전하면 가운데는 회전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테두리 3개만 회전을 시키는 개념인 거고. 자, 그랬을 때 똑같은 그림이 3개 나오니까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들도 전부 다
가운데 따로 칠하고 테두리 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번 같은 경우에 역시 모양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얘도 바닥을 칠하고 나면 옆에 4개의 면이 원순열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얘를 펼쳤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그냥 5개 영역을 5개 색을 5개 면에다 칠하면 5팩토리얼 될 거고요. 이거를 회전하면 가운데는 회전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 4개만 똑같은 그림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들겠네. 자, 그러면 4분의 5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지? 얘가 답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계속 가운데 칠하고 따로 칠하고 이런 애들은 내가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아, 쟤는 내 얘기를 주목해서 듣지 않고 독학하는구나. 네, 안타까울 뿐입니다. 알겠죠? 네, 이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너희들 머릿속에서 나하고 생각의 틀이 같은 방향으로 시각으로 쳐다보게 되는 건데 나하고 시각이 안 맞는 애들은 이거 나중에 고치기 정말 힘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쳐도 결국은 시간 소요를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알겠지? 네, 자, 이제 원순열은 끝났고요.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은 따로 받을 거고요. 중복순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